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 대표입니다. 네, 정말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이고, 그래서 제가 매주 여러분들께 포인트를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 포인트는 그냥 물음표예요. 제가 이걸 왜 물음표라고 이제 적어놨는지 하나의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네, 올라갔다가 이게 이제 하루하루거든요. 이 빨간색 이 세로선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하락했다가 다음날 다시 갭상승해서 올라갔다가 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좀 이따가 어떤 종목의 차트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단어로 한 장의 이제 차트로 시장을 요약하면 지금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 딱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오르락 내리락 갭상승 오르락. 네, 어떻게 좀 이제 차트라는 게 보통 이제 종목이라는 게 이제 그 추세를 타면 이렇게 올라가고 근데 이렇게 급등하지도 않죠. 뭐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급등 차트 뭐 상승 차트면 근데 이제 급등을 하고 다시 뭐 똑같이 빼고 그럼 이제 뺐으면 떨어져야죠. 근데 다시 갭상승을 해서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부분이 시장 전반적으로 좀 나와주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웠죠. 그래서 다들 하방을 예측할 때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상승하네라고 했는데 하방이 나오고요. 역시 예상대로 뭐 하락 추세가 연결될 것 같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갭상승으로 위로 올라가 버리고 뭐 이러한 모습이라서 뭐 옵션을 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옵션 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저도 옵션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뭐 상방 베팅 그러니까 올라갈 것이다에 베팅한 개미들 뭐 개인들 투자자들과 뭐 꼭 개인이 아니어도 올라가는 쪽에 이제 사실 옵션이라는 거는 주식과 다르게 뭐 이렇게 배수 뭐 10배 뭐 20배 이런 식으로 좀 뭔가 크게 베팅을 좀 하는 편이잖아요.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게 상승을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현물 같은 경우에는 100%가 하락하면은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그 투자 금액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뭐 사실 50%만 하락을 해도 50%를 날리는 건데 이 이제 뭐 20배다. 예를 들어서 20배 정도의 상승이나 하락에 베팅을 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뭐 5%가 상승을 한다. 5%가 상승한다고 하면은 그 배수로 이제 곱해져서 굉장한 손실이나 굉장한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이따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 차트를 이제 나스닥 그 선물 차트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버리면 청산됩니다. 돈이 사라져요. 돈이 사라집니다. 하방에 베팅한 분들은 돈이 사라지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다 싶어갖고 이거 올라가겠는데 해서 상방에 베팅을 하면 이렇게 하락을 하면요 또 돈이 사라집니다. 청산당해 버리고요. 그래서 하락했어. 역시 그래 뭐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하락 쪽에다가 다시 한번 베팅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다음날 갭상승해서 올라가 버리면 또 돈이 사라지고 뭐 이러한 이제 뭐 상방과 하방을 모두 이렇게 청산시켜 버리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왔다.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는 한 주의 차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를 체크하려면요. 그 움직임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어떤 움직임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왔고 단순히 종가만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종가가 플러스로 끝났어요. 미국 시장이 플러스로 끝났어요. 뭐 플러스 1%예요. 그래서 다음날 우리 시장이 좋겠구나라고 예상을 했는데 다음날 우리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뜯어봤더니 내내 2, 3%에서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밀려서 플러스이긴 하지만 밀려서 끝났다. 그러면 그러한 힘이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이 다음날 뭐 아시아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미국 시장이 플러스로 끝났어, 뭐 마이너스로 끝났어 이런 것보다 마이너스로 끝나도 마찬가지죠.
하락으로 마이너스 뭐 3%, 4%로 계속 움직이다가 쭉 마지막에 땡겨 올려줘서 뭐 마이너스 0.5% 정도로 끝났어요. 근데 이제 자고 일어나서 뭐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뭐 일을 하시다가 미국 시장을 봤는데 마이너스 0.5%, 안 좋네, 마이너스네.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이 개장했는데 막 플러스 3%.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막 3%, 뭐 코스닥이 4% 오른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거 뭐야, 대체 왜 이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날에 어떤 흐름들이 있었고 어떤 흐름에 어떤 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말아 올렸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되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CPI 발표 때부터 현 시점까지의 어떤 움직임, 차트, 뉴스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도 제 물음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다. 네, 다시 한번 보시고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거는 2022년 10월 13일 22시 뉴스입니다. 13일 우리 시간이거든요. 우리 시간 뉴스인데, 자, 뉴욕 증시 9월 CPI 충격의 하락 출발.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우려한다. 자, CPI라는 거는 이제 9월 CPI, 지금 10월인데 9월 CPI는 이 CPI라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거든요. 물가 지수가 제가 이제 최대한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제 9월 CPI가 충격이 있고 뭐 자이언트 스텝 이러면 오늘 저를 처음 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크게 관심이 없게 증시들을 보시는 분들은 CPI가 뭐고, 지금 10월인데 왜 9월이고, 그리고 CPI 충격 이게 무슨 말이고, 자이언트 스텝은 또 뭐고, 네 번? 뭐 세 번이나 했어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미리 알고 있으신 분들은 뭐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다 아는 내용인데 계속 반복하네. 하지만 이러한 반복들이 나중에 분명히 우리에게 큰 무기로 이제 시장의 어떤 상승을 보여줄 때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계속해서 복기하고 계속해서 머릿속에 익히다 보면은 분명히 도움이 크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자, 9월 CPI, 그러니까 10월 CPI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10월의 CPI가 11월에 나오고요. 이제 10월 13일에 9월의 CPI가 나왔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죠.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플러스 현재 한 8% 정도 되거든요. 플러스 8%. 그러니까 과거에 만약에 뭐 100만 원에 어떤 거를 물건을 살 수 있었다면 지금 8%가 올라서 108만 원에 살 수 있는 겁니다. 뭐 8만 원 정도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100만 원이 아니라 뭐 1000만 원, 1억 단위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예로요. 그리고 좀 다른 예를 들면은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뭐 100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어요. 100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는데 100만 원 갖다가 꾸역꾸역, 뭐 이렇게 꾸역꾸역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정말 이제 아둥바둥 알뜰살뜰, 그렇게 여유 자금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인플레이션 발생해서 물가 지수가 올라서, 물가 지수가 올라온 건 아니죠. 이제 물가가 올라서 8% 정도의 돈이 더 필요한 거예요. 나는 이 100만 원이라는 이 여유 자금을 뭐 약간 좀 이렇게 좀 힘들게, 그러니까 조금 더 필요한데 아껴 쓰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굉장히 아껴서 이거를 이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10,000원만 올라도 힘든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8만 원, 8%가 더 올랐다. 내가 예전에는 그냥 이거 가지고 뭔가 살 수 있었는데 이게 이걸로, 이 돈으로 못 사게 됐다. 그러면은 뭔가 하나를 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트 갔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얼마를 갖고 왔는데 어떠한 꼭 사야 되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이제 뭐 비싸졌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른 무언가를 빼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집값, 부동산 이런 곳에다가 이제 좀 간단하게 대입을 좀 해보면요. 이자가 오르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제 뭐 이따가 제가 뭐 설명해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간단하게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여기 옆에 이제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이다라고 하는 거는 금통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그리고 미국에서는 FOMC라고 해서 금리를 이제 인상할 거냐 인하할 거냐 아니면 동결할 거냐 이러한 회의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계속해서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제 0.25 단위가 0.25예요. 마이너스도 0.25, 플러스도 0.25. 그래서 0.25%를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고요. 뭐 이제 아가의 걸음. 네. 그리고 0.5를 하면은 0.25가 두 번이니까 0.5%만 인상을 해도 빅 스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말은 잘 쓰이지 않는 얘기예요. 뭐 많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제 0.75%를 올리는 거를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번만 해도 굉장히 드문 일인데 지금 미국 연준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다루는 곳에서 세 번을 연속으로 했어요. 벌써 세 번이나 연속으로 했고 지금 이제 CPI가 안 떨어져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설명을 이제 그만하고 설명이 너무 길어지니까 미국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13일 현지 시간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이후 일제히 하락 출발했다. 이제 왜 하락을 출발했냐면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3연속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좀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꺾이지 않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해서 이 돈들을 뭐 이제 자산시장이라고 하면 크게 뭐 부동산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증권, 주식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최근에 코인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에 이제 투자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은행, 통장으로 혹은 채권 이런 곳으로 이제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럼 시중에 돈이 마르겠죠. 시중에 돈이 마르고 자산시장이 좀 최근에 여러분들이 증시를 보시는 것처럼 자산시장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금리 인상입니다. 요즘은 이제 은행에 돈을 넣고 적금을 넣고 예금을 하는 이런 것들도 투자라고 말이 나오고 있어요. 4%가 넘어갔죠. 그냥 이제 은행에다가 돈을 넣으면 4% 이자를 줘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0. 몇 퍼센트 그랬었는데 지금 4% 이자를 그냥 줍니다. 그리고 뭐 어떤 저축은행에서는 7% 금리의 저축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그런 상태니까. 네. 그리고 이제 금리가 또 오르게 되면은 이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되고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면 그만큼 소비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급등해 있는 물가가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일각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의해서 공급망 이슈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뭘 만들려면 원자재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원자재를 수입해서 들여와야 되잖아요. 그때 그 가격이 높아지는 바람에 어떤 그 재화들 만들어지는 제품들의 가격들이 일제히 상승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또 상승을 하니까 곡물 가격이 또 상승을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이제 금리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슈 때문이다 뭐 이러한 얘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좀 복합적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합적인 이유에서 어쨌든 미 연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금리 인상이고 뭐 전쟁을 멈추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금리 인상을 해서 경기를 좀 이제 좀 침체시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CPI가 높게 나오니까 연준에서 더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올린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번 연속했는데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우려에서 미국 증시가 13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이니까 13일이면은 지난주 목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이거든요. 그때 하락 출발했어요. 갑자기 하락 출발했습니다. 이게 근데 또 그건 있어요. 이 목요일 이날에 선물 지수는 또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 발표되자마자 마이너스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 이상 정말 이제 순간 이동합니다. 이 차트가 순간 이동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우 지수는 1.7% 낮은 데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S&P 500은 2.2%,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는 2.8% 떨어진 1110선에 거래 중이다라는 뉴스가 10시 34분에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자,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먼저 뉴스 조금 더 읽을게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린 거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정리된 걸 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이 지난달 열린 FOMC에서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죠. 단행을 하고 기준금리를 3.25%까지 올렸습니다. 3.25까지. 그러나 이달의 CPI, 이 9월 CPI가 금리 인상 효과에 상관없이 8.2%가 올라서 예상이었던 8.1%를 웃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물가 지표인 CPI가 예상치를 웃돌면 연준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물가 상승률을 내리기 위해서 더욱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자, 증시에서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금리 인상이 약간 좀 공격적이다가 좀 멈출 것이다. 혹은 이제 좀 공격적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연준 피보설이라는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 얘기가 이제 연준의 어떤 그 스탠스,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 방향을 좀 뒤집는다. 피봇이 이렇게 뒤집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연준 피보설이라는 걸로 그 증시를 단기 상승을 시켰다가 연준에서 나와서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요. 무슨 말이냐 이러면서 또 빠지고 이러다가 시장에서 또 이렇게 빠지고 전 세계가 이제 경기가 이제 침체가 오고 하면은 안 될 것 같아. 이러면은 좀 연준에서 좀 이렇게 조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측을 해서 또 이제 증시가 상승하는데 연준에서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니까 이러면서 다시 하락을 하고 이게 계속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한 반복. 자, 그래서 그 당시 자, 제가 이제 어쨌든 이런 의견이 나왔고, 자, 이게 이제 이제 하락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가 11시 34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나스닥 선물 차트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상승 여기서 이제 여기도 이렇게 이제 여기 마우스 잠깐만요. 포인터. 여기도 이렇게 있었겠죠.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다가 이게 올라갔습니다. 뭐 이제 1%, 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내리꽂습니다. 이렇게 쭉 내리꽂아 버리는 겁니다. 예, 신기하죠. 예, 순간 이동을 해서 아래로 내리꽂았습니다. 내리꽂은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시장이 이제 마이너스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3%, 4% 가까이 쭉 빠졌어요. 이런 차트, 이런 선물 차트는 저도 되게 굉장히 오랜만에 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막 던질 거 아닙니까? 너무 무서워. CPI가 이렇게 다시 높게 나온다고? 그다음에 갑자기 증시가 폭락을 합니다. 폭락을 하니까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이 아까 그 폭락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폭락한 거 이상 이제 폭락한 거 그 부분을 돌파하더니 결국에 이렇게 올라서 끝나버립니다. 정말 이때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라이브로 새벽 이제 5시까지 뜬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와 이건 진짜 뭐지? 정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그러한 부분 처음 봤어요. 정말 이런 거는 처음 봤습니다. 처음 보는 그러한 이제 장면이 좀 펼쳐졌습니다. 자, 그런데 장 마감을 하고 나서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전 뉴스가 10월 13일 22시 34분 22시 그러니까 밤 10시에
10시에 이런 뉴스가 하락 출발했다 이렇게 떴는데 그 다음날 아침 뉴스를 봤더니 역대급 롤러코스터를 탄 뉴욕 증시 최악의 인플레에도 다우지수 2.8% 상승. 읽어볼게요. 자,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가 2.83% 급등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재밌어요. 2020년 11월 9일 이후에 하루 최대폭 상승. 하루의 최대폭 상승이 떴습니다. 그리고 이날 뉴욕 증시의 변동폭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역대 최고 나왔고요. 자,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요. 다우 지수가 장중 최소 50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가 800포인트 이상 상승 마감한 것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실시간으로 본 분들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을 라이브로 본 거예요. 역사상 처음. 자, 그래서 이런 차트가 나온 거죠. 이런 차트가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 자, 그런데 또 재밌는 이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이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자, 상승을 했으니까 다시 이제 상승 추세를 타고 위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건 다 다음날 뉴스입니다. 미스터리 급등이래요. 또 그 전날 오른 거를 미스터리하다. 미스터리 급등 이후에 하루 만에 털썩 나스닥이 3.1%가 또 하락을 해버립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잖아요. 이거거든요. 이렇게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이제 이만큼이 이제 마이너스만 3% 정도 되나 보죠. 이제 이게 나스닥 정말 이번 주 포인트 물음표 정말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죠. 다 비슷해갖고 자, 그 미스터리 급등 하루 만에 다시 털썩 주저앉았다. 14일 현지 시간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가 1.34% 내린 29,634.83의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은 2.37% 떨어지고 나스닥 지수는 3.08%나 급락을 해서 1321.3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CPI가 나오고 나서 하락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그걸 일반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상승을 해서 끝났습니다. 그 상승을 해서 끝났는데 하루 지나서 보니까 이거 뭔가 이상하죠? 다시 3% 하락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상을 하면 안 되지만 증시를 예상을 하면 안 되지만 어떤 식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까요? 이상 급등이었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미스터리 급등이다. 그리고 온갖 이유들을 다 찾습니다. 그때 뭐였냐면은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그거였어요. 미스터리 급등 때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 이건 정말 너무 고와서 사골 중에 사골 재료라고 표현을 하는데 언제까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뉴스를 가지고 또 상승을 시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인플레이션 급등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은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하면서 하락하는 이게 너무 많아갖고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게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그래서 뭐라고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리냐면 일단은 큰 추세, 큰 틀을 일단 먼저 잡아라. 그러니까 큰 틀이 하락이냐 상승이냐를 먼저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대응을 하면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갑자기 급등한다거나 갑자기 급락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큰 추세 속에서의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락의 추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것들이 이제 실력이라기보다는 운이 좋아서 좀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혹은 지난 7월 중순에서 8월까지의 이제 상승이 나오면 그때는 좀 어려울 수 있죠. 하락 추세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돌려버리면 상승인가?
라고 하지만 다시 하락을 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뭐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영국 영란 은행 이슈도 있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그다음에 최근엔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냐면 실적 시즌이다라고 해서 또 종목들을 이제 뭐 큰 종목들을 위주로 상승을 시키면서 또 이제 상승 이제 나스닥 뭐 다우지수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저는 여전히 여러분들께 확인을 확실하게 하고 지금 이러한 하락 추세의 상태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FOMC 한 15일 정도 보름 정도 남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12월에도 FOMC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연준에서 제시한 그게 있어요.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표가 있습니다. 점도표라고 해서 그분들이 이제 연준의 임원분들, 연준의 이제 그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분들, 그다음에 금리 인상 결정하는 분들이 찍어요. 내년에 이제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점을 찍습니다. 그 표도 제가 한번 체크해 드릴 건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환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다 아니면 추세적으로 바닥이다 이런 것들을 논하기가 조금 이릅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바닥이다라고 해서 들어가도 늦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는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꾸 발바닥에서 사갖고 정수리에서 팔려고 하니까 수익이 나도 스트레스예요. 정수리가 아니니까 내가 팔고 나니까 더 오르더라. 이거 보고 스트레스를 받고 팔았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은 아 역시 근데 이게 조금만 내가 판 가격보다 올라가면 또 스트레스를 받고 팔았는데 잘 팔았어요. 잘 팔았는데 이게 그 이후로 떨어지면 좋은데 조금만 올라가도 이것도 스트레스.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이제 뭐 무릎 정도에서 확인해서 뭐 상승 시에 무릎 정도에서 매수를 해서 뭐 더 이제 밑에서 잡는 건 내가 어쩔 수 없어. 수익을 보는 게 우선이지. 어깨에서 팔았는데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도 아 이거는 이제 내가 잘 팔았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뭐 이 정도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잠시 제가 이제 방송 시작하고 30분 정도 지났으니까 잠시 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차 한 잔씩 가져오셔서 마시고 뭐 커피 한 잔, 물 한 잔. 저도 지금 말을 많이 했으니까 물 한 잔 마시면서 좀 약간 쉬어 볼게요. 쉬는 도중에 제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 뭐 이렇게 시작하고 뭐 노란톡이라고 여러분들이 부르는 오픈 채팅방 있잖아요. 거기 이제 입장할 수 있는 입장 링크를 여러분들께 이제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 밑에 이제 그 QR 코드에다가 여러분들 핸드폰 여셔갖고 카메라 어플로 이렇게 촬영 찍지 않으셔도 돼요. 보기만 하셔도 이동합니다. 이동하니까 이동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그냥 들어오게 제가 이제 문을 활짝 열어놨더니 광고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광고들을 조금 차단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비밀번호 4자리 입장 코드가 있습니다. 입장 코드가 코스피가 그래도 이제 뭐 제가 아무리 뭐 하락 추세를 설명한다고 해도 오르면 좋으니까 3천 해볼까요? 3천? 네, 이번 그 비밀번호 입장 코드는 3000 300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고요. 3000 눌러갖고 입장해 주시면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께 좋은 얘기들 시황 이런 것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뵐게요. 네, 여러분 노란톡에 오시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최고의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 주식 신호등이 알려드립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앱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실시간 오픈 채팅방에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뭐 장중에 드리고 그 다음에 장 시작하기 전, 그 장 마감 이런 시황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면서 시장 대응 최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잘 들어오고 계시죠? 저도 이제 이렇게 음료수 가지고 와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네, 어쨌든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어쨌든 급등 하루 만에 털썩 주저앉았죠. 나스닥이 이제 차트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또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주말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 그럼 뭐 토요일 일요일 이제 마치고 월요일 우리 증시가 개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미국 증시 마이너스 3%, 네, 마이너스 3%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뭐 카카오 관련된 뭐 이슈도 있었죠. 먹통. 그래서 다들 블랙 먼데이를 예상했습니다. 다들 블랙 먼데이를 예상했어요. 증시 공포의 월요일 오나. 이게 이제 10월 16일이니까 일요일 뉴스죠. 일요일 뭐 17시 정도의 뉴스인데 지난 주말 국내외에 악재가 쌓이면서 월요일 개장일 앞둔 증시가 폭풍 전야처럼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다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증시 최대 변수인 미국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나스닥이 급락했다. 사실 뭐 전날 올랐던 거 미스터리 급등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현재가 더 중요하니까 현재 이제 이 CPI 때문에 하락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주말 내내 카카오 사태로 일대 혼란이 벌어지면서 주초 증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포의 월요일 물가 심란한데 카톡 먹통까지 이런 뉴스가 나와서 정말 이제 좀 걱정 많이들 하셨을 것 같아요.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자 월요일 결과만 보겠습니다. 월요일 결과를 딱 열었더니 10월 17일 플러스로 끝났어요. 0.32%가 올랐어. 이게 왜 올랐지? 이게 왜 오르는 걸까요, 여러분들? 차트 보여드릴게요. 차트는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금요일이고요. 월요일에 이렇게 하락을 출발을 했습니다. 쭉 빠졌죠. 여기 개파락, 순간이동 아래로 쫙 빠졌는데 그때부터 계속 오릅니다. 증시가 계속 올라요. 계속 오릅니다. 블랙 먼데이 다들 예상하고 카카오 먹통 되고 주말 나스닥 막 3% 하락하고 CPI가 뒤늦게 반영했다. 소비자 물가지수 이거 앞으로 엄청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그랬는데 이렇게 상승을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그날 밤 미증시 이게 또 궁금해지잖아요. 미국도 이제 주말을 마치고 이제 3% 하락을 마친 다음에 개장을 하는 건데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엄청나게 폭락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물론 이제 시초가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만 결국에 플러스 0.3%로 마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리잖아요. 0.3%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치고 올려줬느냐 그 힘, 그러한 어떤 움직임, 흐름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정말 어마어마한 기세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날 밤 미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직전에 마이너스 3%가 빠졌었죠. 그리고 개장합니다. 결과만 보면 야 이게 뭡니까? 3.43% 상승 마감합니다. 잠깐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잠깐 정리해 보면 CPI 발표하기 전에 선물 지수가 플러스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플러스 2%. 그런데 이 플러스 2%에서 내리꽂습니다. CPI 나오자마자 쫙 마이너스 3% 정도로 내리꽂습니다. 꽂았죠. 그런데 꽂았지만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이렇게 상승 마감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마이너스 3% 하락을 하죠.
그리고 주말 지나서 다시 3.43% 상승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역대 최고의 변동폭이라고 하고, 이거를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이런 방향성을 맞춘다. 이거 홀짝 게임입니다. 돈 놓고 동전 던지기에서 앞이 나오면 수익 뭐 먹는 게임, 뒤가 나오면 포기해야 되는 뭐 그런 게임을 단기 투자자들은 하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걸 맞춰가지고 이날 팔고, 하락했을 때 팔고, 상승했을 때 하락했을 때 사고, 상승했을 때 팔고, 다시 하락했을 때 사고, 이거는 불가능하죠.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이날 올랐으니까 팔아야겠죠? 이렇게 3.43% 올랐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여러분들 결과를 아시다시피 또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못 맞춰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만약에 있었다, 아니면 현금을 보유하고 계셨다, 이런 분들은 이 급등락에서 그냥 똑같죠. 똑같은 거죠. 근데 하락할 것 같아서 팔았는데 상승을 했습니다. 아, 저걸 못 먹었는데 내가 너무 아깝네. 그럼 계속 상승하겠지 하고 샀는데 하락합니다. 손실이 나죠. 무서워요. 다시 팝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저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저기서 한번 계속 이렇게 역방향 사이클을 맞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계좌는 눈 녹듯이 녹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런 단기적인 부분에서 트레이딩을 하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한다면 소액으로 하고 확실하게 손절매, 사실 근데 확실하게 손절매를 하는 것도 애매하죠. 그것도 애매해요. 정말 엄청나게 노련한 트레이더들도 손절매 확실하게 해주고,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으신 분들도 계속해서 이런 무빙, 이러한 움직임이 나온다면 손절만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추세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그러한 부분들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드리면서, 자, 조금 더 우리가 시장을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요거 이렇게 하락을 해서 출발하고, 여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 요 움직임에서 자, 이게 여기거든요. 여기죠.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다시 3.4%를 끌어올려 버리는 거죠. 자, 뉴욕 증시 폭락 직후 또 폭등, 변동성 장세, 나스닥이 3.4% 상승, 뉴욕 3대 지수가 영국 감세한 유턴의 폭등. 요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영국에서 뭐 부자 감세 이러면서 이제 뭐 감세 그러면 돈을 좀 푸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높아져야 돈들이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감세를 하게 되면 돈을 푸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영국에서 감세를 뭐 크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게다가 영국의 어떤 뭐 채권 시장,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영국에서 옵션에서 파생된 상품들, 이러한 부분들, 이런 이제 그 투자한 펀드, 이런 부분에서 채권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마진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지금 이거 돈 더 안 나오시면은 이거 청산당합니다라고 이제 전화가 오는 걸 마진콜이라고 하는데, 요즘 이제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전화기를 이렇게 안 하고 요즘은 다 스마트폰이니까 이렇게 한다고요. 예,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는 전화기, 요거는 요즘 안 쓰니까 요즘 어린 친구들한테 전화를 이렇게 받으면 그게 뭐예요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진콜 전화를 마진콜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마진콜 때문에 영국에서 국가에서 채권을 막 사줬어요. 채권을 막 사서 채권 가격을 끌어올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또 이거 저거 저렇게 하면 불안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영국에서 무슨 IMF가 터질 것이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게다가 감세안까지 하겠다. 안 그래도 이제 좀 돈이 없을 것 같은데 돈도 저렇게 푼다고, 이러니까 이 영국발 IMF 악재 이슈로 나스닥, 그 세계 증시가 하락을 하고 폭락을 했던 거예요.
굉장한 리스크였는데 영국에서 감세안을 좀 하지 않겠다, 유턴한다 이런 뉴스가 일단 나왔고요. 그것 때문에 나스닥이 오른 것도 있어요. 지난주 내내 약세 보였다가 돌연 급등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은행권도 예상 밖으로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근데 뭐 다수는 바닥은 아직 추가 하방 압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얘기들로 인해서 나스닥 지수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 그 증시 급등의 이유 세 가지를 조금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저가 매수입니다. 저가 매수. 일단 지난주 9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만 나오고 이제 미증시가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이거 너무 떨어진 거 아니야라는 저가 매수. 사실 이 저가 매수는 위험하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가에서 매수했는데 더 떨어지고 저가 매수인 것 같았는데 더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고 지금도 여기가 바닥이라면 저가 매수가 발바닥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만 또 더 하락을 한다면 지금 저가 매수는 지하 5층인 줄 알았는데 지하 10층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무서움,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사서 조금 올랐을 때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하방을 보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대다수 분들은 그게 어렵기 때문에 가장 권장하는 거는 하방 추세가 어느 정도 상승 추세로 돌려주는 정확한 명확한 시그널들이 나오기 전 가장 유력한 시그널이라고 하면은 미 연준에서 추세를 정말 돌리는 이 피벗 예상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얘기하는 이제 이 정도면 됐어. 우리는 금리 인상을 조금 멈추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올 그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투자라고 보여집니다. 자, 계속해서 어쨌든 저가 매수로 인해서 이제 낙폭이 특히 컸던 기술주들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됐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실적입니다. 실적. 최근에 실적하면서 이제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수요일 기준으로 넷플릭스에서도 어느 정도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미국 선물도 굉장히 오르고 있어요. 지금 현재 12시 정도 기준으로요. 내일 되면 또 테슬라 실적도 나오는데 이 테슬라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증시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로는 실적이 기대.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작이 기대치를 상회했고요. 그래서 주가가 6.07%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뉴욕 멜론 은행 또한 이제 5% 이상 급등. 그래서 은행주들 모두 랠리. 이번 주에 넷플릭스, 테슬라, IBM 등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넷플릭스는 발표했어요. 좋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유는 아까 잠깐 설명해 드렸듯이 영국 금융시장 안정입니다. 제레미 헌트 신임 영국 재무장관이 감세안을 대부분 철회했습니다. 철회함에 따라서 파운드화가 급등을 하고 유럽 증시도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임 장관이던 커시 콰탱이 추진했던 감세안을 대부분 폐기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요. 설명해 드렸죠. 자, 파운드화가 급등한 듯 영국 그 금융시장의 안정을 찾으니까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하락을 합니다. 자, 미국 국채 수익률이라는 건 시장의 금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미국 국채의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미국 증시가 랠리를 하죠. 자, 정리하면은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하락을 하면은 증시가 상승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막 해서 지금 현재 4% 왔다 갔다 하는데 10년물이 4% 넘어가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있죠. 장단기 금리 차라고 해서 3년, 2년물 이런 것들 아니면 1년물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4.3 정도 평균으로 4.3 정도의 시장 금리를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돈이 있어요. 1억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1억을 넣고 1년짜리 국채를 사면은 수익률이 4.3%인 거예요. 엄청난 거죠. 1년만 하면. 근데 이제 이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10년물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넣으면 당연히 금리가 더 높아야 되죠. 단기보다. 단기보다 장기가 더 그 수익률이 낮으면 누가 장기적으로 넣겠습니까? 단기적으로 하겠죠. 근데 이 수익률이 반대가 됐어요. 단기가 더 높고 장기가 더 낮아요. 이 말은 단기적으로 국채, 그러니까 국채라는 거는 굉장히 안전 자산입니다. 물론 나라별로 다르긴 하지만 미국의 국채라고 하면은 미국이 망해갖고 뭐 그럴 일은 없지 않습니까? 미국의 국채를 산다라는 거는 굉장히 안전 자산인데 안전 자산 쪽으로 돈이 몰리고 금리가 상승을 하고 돈이 몰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는 시중의 어떤 위험 자산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국채의 수익률 여러분들 이제 어려우면 이것만 보세요. 10년물 미국 국채가 4%에서 4%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3년이라든지 2년, 1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금 4.3 정도 되니까 이게 지금 10년물과 어떤 식으로 수익률이 계속해서 바뀌는지 지금 현재 이렇게 역전돼 있는 10년물과 단기채, 장기채가 역전돼 있는 이 수익률의 차이가 다시 좁혀지는지 아니면 더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증시 급등의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준비한 내용들은 쭉쭉 있습니다. 그 이후에 코스피가 또 올라줬고 이렇게 제가 뭐 나스닥 차트를 이게 지금 잘라서 그런데 길게 보면요 이 난리도 아니에요. 왔다 갔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난리도 아닙니다. 뭐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고 제가 또 기술적 분석 차트 확인 이런 것들도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지난주처럼 여러분들에게 조금 상세하게 좀 풀어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게 이제 패드워치라는 곳에서 앞으로 있을 그 FOMC에서 금리를 얼만큼 올릴 것이냐라는 걸 예상하는 건데 굉장히 잘 맞거든요. 지금 현재 차후에 400이 될 것이다. 400bp. 다시 말해서 0.75의 확률이 거의 뭐 97% 가깝게, 뭐 99%도 제가 봤었는데 97% 이상 또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셔갖고 시장의 어떤 대응, 전체적인 추세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QR 코드 스캔하셔갖고 3000 비밀번호 3000 누르셔서 들어오셔갖고 저랑 계속 인사 나누도록 하고요. 저는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여러 가지 정보들, 여러 가지 얘기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